달봉아! 달봉아, 안 돼, 저리 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그날 저는 아침부터 허리를 굽혀가며 몇 시간 동안 정성 들여 만든 김장 양념이 한순간에 엉망이 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키우던 진돗개 달봉이가 목줄을 끊고 미친 듯이 달려들더니 빨간 양념이 가득 담긴 대야를 엎어버린 것입니다. 흙과 뒤섞여 마당 바닥에 쏟아진 양념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온몸에 힘이 빠지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침부터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한 김장이 개 한 마리 때문에 순식간에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달봉이는 목이 찢어지도록 지저댔고 온 힘을 다해 목줄을 잡아당기다가 결국 끊어버리고 양념 대야로 돌진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그저 제 눈에는 제정신이 아닌 미친 개처럼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저는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달봉이를 오해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톡 눌러주세요. 초겨울 바람이 스며드는 시골 마을, 우리 집 마당에는 오늘 김장을 준비하는 손길들로 가득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배추를 씻고 소금에 절이는 일을 시작했는데 올해는 아들 준호와 며느리 소정, 그리고 5살 손녀 민서까지 내려와서 마당이 참 북적였습니다. 저는 박영자, 올해 62인데요. 이 김장이라는 게 힘들어도 해마다 빠뜨릴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가 저에게 물려주신 것처럼 저도 이 손맛을 아들네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준호가 무거운 배추 상자를 나르고 소정이는 고춧가루와 젓갈을 정성스레 섞고 있습니다. 민서는 할머니 옆에 쪼그려 앉아 작은 손으로 배추잎을 만지작거리며 할머니, 나도 도와줄까? 하고 물어봅니다. 민서야, 할머니는 지금 바쁘니까 저기 가서 소꿉놀이하고 놀아.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당 한쪽으로 뛰어갑니다. 남편은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우리 가족을 지켜보고 있고 마당 구석에 묶인 진돗개 달봉이도 꼬리를 흔들며 분주한 풍경을 바라봅니다. 올해는 손이 많아서 든든하네.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김장을 하는 날은 1년 중에서도 가장 따뜻하고 정겨운 시간입니다. 절인 배추에서 물기를 빼고 양념을 버무리는 손길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으며 저는 올해도 무사히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쪼이는 마당, 김장 냄새가 코끝을 간지리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 순간이 참 소중합니다. 어머니, 이 정도면 양념 간이 맞을까요? 소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저는 양념을 조금 맛보고 그래, 딱 좋네. 잘했어. 하고 칭찬해 줍니다. 가족들과 함께 만드는 김장,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날 이 평화로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평화가 얼마나 위태로운 순간에 놓여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김장 준비가 한창일 때 마당 구석에 묶여있던 달봉이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다급한 소리였는데 저는 손에 묻은 양념을 닦으며 달봉이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저 녀석이 왜 저러나. 준호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고 소정이도 시끄럽네요. 하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달봉이는 목줄을 잡아당기며 마당 쪽을 향해 계속 지저댔는데
꼬리는 세운 채 온몸에 긴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달봉아, 조용히 해! 오늘 손님들 왔잖아!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달봉이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때 마루에 앉아있던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걔도 사람 지키려는 법이 있어. 저렇게 짖을 땐 뭔가 이상한 걸 느낀 거야.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뭘 안다고 그래요. 저 녀석은 원래 예민해서 그래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달봉이는 평소에도 지나가는 고양이나 바람에 흔들리는 비닐 하나에도 요란하게 짖곤 했으니까요. 그래도 진돗개는 본능이 남다르다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걸 저 녀석들은 알아. 남편이 다시 한번 말했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리 말고 여기 와서 배추 좀 옮겨줘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일어났습니다. 준호도 아버지, 걔가 뭘 안다고 그래요. 그냥 신경질 내는 거예요. 하며 웃어넘겼습니다. 달봉이는 여전히 낮게 으르렁대며 마당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저희는 모두 그 소리를 무시한 채 다시 김장에 집중했습니다. 어머니, 양념 다 섞었어요. 소정이가 말하자 저는 그래, 이제 배추에 바르기 시작하자 하고 대답하며 손을 씻었습니다. 달봉이의 짖음은 점점 잦아들었지만 그 녀석의 눈은 여전히 마당 한쪽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남편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경고였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달봉이의 짖음이 잦아들자 마당은 다시 김장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저는 절인 배추의 물기를 꼭 짜내며 준호야, 고춧가루 한 봉지 더 가져와 하고 말했고 준호는 네, 어머니 하며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소정이는 큰 대야에 양념을 정성스럽게 섞고 있었는데 젓갈 냄새가 코끝을 간지리며 퍼져나갔습니다. 이 정도면 간이 맞을 것 같은데 어머님 한번 봐주세요. 소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저는 양념을 조금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응, 좋아. 이 정도면 딱 맞네. 손맛이 있어. 제가 칭찬하자 소정이는 환하게 웃으며 감사합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민서가 혼자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그릇에 흙을 담고 나뭇잎을 올려놓으며 할머니처럼 김치 만들어야지 하고 중얼거리는 모습이 참 귀여웠습니다. 남편은 무거운 김치 항아리를 마당 구석으로 옮기며 이놈이 해마다 더 무거워지는 것 같네 하고 투덜거렸습니다. 당신이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항아리가 무거워진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허허 웃으며 손을 털었습니다. 준호가 고춧가루를 들고 돌아왔고 저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양념 바르자. 다들 준비됐지? 하고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준비됐어요, 어머님.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대답하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이 있었습니다. 저는 배추 속을 벌려 양념을 바르고 소정이는 양념을 떠서 제게 건네주고 준호는 완성된 김치를 항아리로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마당 한쪽에서 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 바깥쪽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민서야, 멀리 가지 마. 소정이가 소리쳤고 민서는 네 하고 대답하며 담장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온 가족이 제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도와주니까 일이 금방 끝나겠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그래, 가족이 많으니 좋지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배추 한 포기 한 포기에 정성껏 양념을 바르며
올해도 무사히 김장을 마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민서가 담장 근처에서 무언가를 꺾어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에 양념이 묻어 있었고 김장에 집중하느라 그냥 지나쳤습니다. 김장이 한창 무르익어갈 즈음 달봉이가 다시 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격렬했고 목줄을 잡아당기는 힘도 거세 보였습니다. 달봉이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고 저는 양념 바르던 손을 멈추고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아니, 저 녀석이 오늘 왜 저렇게 짖는 거야? 준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달봉이는 목줄이 묶인 기둥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땅을 앞발로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파헤쳐지며 사방으로 튀었고 달봉이는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달봉아, 그만해. 제가 소리를 질렀지만 달봉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 땅을 파헤쳤습니다. 저 녀석 오늘 정말 이상하네요. 소정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고 저는 원래 저런 버릇이 있어. 신경 쓰지 마. 하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달봉이는 가끔 땅을 파는 습관이 있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심하게 파헤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달봉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달봉아, 무슨 일이야? 왜 그러니? 남편이 달봉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하자 달봉이는 남편의 손을 피하며 다시 마당 쪽을 향해 지저댔습니다. 이 녀석이 오늘 뭔가 잘못 먹었나? 남편이 중얼거리며 돌아왔고 저는 그냥 내버려둬요. 곧 진정될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달봉이는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격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서가 소꿉놀이를 하다가 달봉이의 짖음소리에 놀라 소정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달봉이가 왜 그래? 민서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고 소정이는 괜찮아. 달봉이가 좀 심심해서 그래. 하며 민서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다시 배추에 양념을 바르기 시작했지만 달봉이의 짖음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달봉아. 오늘만 좀 가만히 있어라. 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달봉이는 이제 목줄을 온 힘을 다해 잡아당기고 있었고 목에 걸린 목줄 때문에 숨소리마저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녀석 목줄 풀어줄까요? 준호가 물었지만 저는 안 돼. 풀어주면 김장 엉망 만들어. 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달봉이의 눈은 여전히 마당 한쪽, 정확히는 양념을 섞고 있는 대야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려는 건지, 그리고 달봉이가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달봉이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이제는 짖는 것을 넘어서 목줄이 묶인 기둥을 향해 온몸으로 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달봉이의 몸이 기둥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고 저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녀석이 미쳤나? 다칠라. 남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달봉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봉이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소정이가 양념을 섞고 있는 큰 대야였습니다. 왜 자꾸 저쪽만 보는 거야? 준호가 의아해하며 말했고 저는 글쎄 양념 냄새가 좋아서 그런가 보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달봉이의 눈빛은 음식을 탐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경계하는 듯한 무언가를 막아야 한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달봉이는 이빨을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렸고 목줄을 더욱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아이고, 시끄러워.
저게 좀 어떻게 안 돼요? 소정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고, 저는 미안한 마음에 미안해. 오늘 유난히 예민한가 봐. 하고 사과했습니다. 민서가 엄마 옆에 바짝 붙어서 불안한 표정으로 달봉이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달봉이 무서워. 민서가 소정이의 치마를 꼭 잡으며 말했고, 소정이는 괜찮아. 목줄에 묶여 있으니까 걱정 마. 하며 민서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달봉이에게 다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달봉아, 오늘 하루만 제발 조용히 좀 해. 알았지? 제가 손가락으로 달봉이를 가리키며 말하자 달봉이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지만 저는 그저 고집 센 개가 말을 안 듣는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손이 많이 가네. 제가 한숨을 쉬며 자리로 돌아오자 남편이 그래도 곧 끝날 거야. 조금만 참아. 하고 위로했습니다. 양념을 섞던 소정이가 갑자기 어머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하며 대야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제가 다가가자 소정이는 아니에요. 그냥 양념색이 좀 연한 것 같아서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양념을 확인해보고 고춧가루 좀 더 넣으면 되겠네. 하며 고춧가루를 한 줌 더 넣었습니다. 그 순간 달봉이가 또다시 미친 듯이 지저댔습니다. 컹컹컹, 컹. 이번에는 정말 목이 터질 듯한 소리였고 저는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달봉아, 그만. 시끄러워. 제가 화를 내자 달봉이는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낮게 끙끙거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가득했지만 저는 그저 짜증만 날 뿐이었습니다. 이제 슬슬 배추에 양념 바를까요? 소정이가 물었고 저는 그래, 시작하자. 빨리 끝내야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달봉이는 여전히 목줄을 잡아당기며 대야 쪽을 향해 몸부림치고 있었지만 저희는 모두 그 신호를 무시한 채 김장을 이어갔습니다. 배추에 양념을 바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정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달봉이가 저렇게까지 우는 건 혹시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거 아닐까요? 소정이의 말에 저는 손을 멈추고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 녀석은 원래 예민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제가 그렇게 대답했지만 소정이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심한 것 같아요. 평소랑 다르게 계속 저 양념 쪽만 보잖아요. 소정이가 다시 말했고 저는 속으로 짜증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쟤는 원래 저래. 내가 몇 년을 키웠는데 내가 더 잘 알지. 제가 조금 강하게 말하자 소정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엄마, 소정이 말도 일리 있어요. 오늘 달봉이가 정말 이상하긴 해요. 하고 거들었습니다. 너희들은 걔를 몰라서 그래. 걔가 뭘 안다고 저렇게 야단이야. 저는 손에 묻은 양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마루에서 천천히 일어나 달봉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보, 나도 이상한 것 같아. 달봉이가 저렇게까지 심하게 구는 건 처음이야. 남편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왜 그래요? 걔가 짖는다고 김장을 멈출 순 없잖아요. 제가 약간 화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몇 시간째 허리를 구부리고 일하느라 지쳐 있었고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한 김장을 중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어때? 남편이 다시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할 게 뭐가 있어요. 양념도 다 좋고 배추도 멀쩡한데.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엄마 치마를 잡아당기며 엄마, 나 달봉이한테 가봐도 돼? 하고 물었습니다. 안 돼.
달봉이 지금 흥분해 있어서 위험해. 소정이가 민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달봉이는 여전히 목줄을 잡아당기며 대야 쪽을 향해 짚고 있었고 목에는 목줄 자국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달봉아, 제발 좀 조용히 해. 부탁이야. 제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지만 달봉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정이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혹시 양념에 뭐 잘못 들어간 거 아닐까요?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화가 터져 나왔습니다. 야, 내가 몇십 년을 김장했는데 뭘 잘못 넣었겠어? 내가 김장을 몇 번이나 해봤다고 그런 소리를 해?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소정이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소정이가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고 준호가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이미 내뱉은 말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자, 이제 그만 신경 쓰고 빨리 끝내자. 해가 지기 전에 다 마쳐야 해. 제가 다시 배추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마당에는 달봉이의 짖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배추에 양념을 한 겹 한 겹 정성스럽게 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 포기의 배추 속을 벌리고 소정이가 떠준 양념을 가득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네. 조금만 더 하면 끝이야. 제가 안도하며 말하자 준호가 수고하셨어요, 어머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달봉이가 목줄을 끊고 마당으로 돌진했습니다. 달봉이의 짖음은 마치 비명처럼 날카로웠고 저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배추를 떨어뜨렸습니다. 달봉이! 남편이 소리쳤지만 이미 달봉이는 우리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위험해! 비켜! 준호가 소정이와 민서를 뒤로 밀며 소리쳤고 소정이는 민서를 꼭 안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달봉이를 바라봤습니다. 달봉이는 저를 향해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제 옆에 있는 양념 대야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제가 소리쳤지만 달봉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봉이는 양념 대야 앞에 멈춰서더니 앞발로 땅을 긁어 흙을 퍼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봉아, 안 돼! 남편이 달려왔지만 달봉이는 이미 흙을 양념 위에 뿌리고 있었습니다. 갈색 흙이 빨간 양념 위로 쏟아졌고 달봉이는 계속해서 더 많은 흙을 퍼서 덮었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미쳤나? 제가 달봉이를 밀쳐내려 했지만 달봉이는 온 힘을 다해 양념 대야를 엎으려 했습니다. 쿵! 대야가 옆으로 넘어지며 양념이 마당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빨간 양념이 흙과 뒤섞이며 마당 위로 번져나갔고 몇 시간 동안 정성 들여 만든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달봉아, 저는 무릎을 꿇고 쏟아진 양념을 바라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달봉이는 숨을 헐떡이며 쏟아진 양념 위에 계속 흙을 덮고 있었고 그 모습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몇 시간을 고생해서 만든 건데 제 목소리는 떨렸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 녀석이 정말 못 쓰겠어. 제가 화가 나서 달봉이를 노려봤지만 달봉이는 여전히 양념 위에 흙을 덮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소정이가 민서를 안고 멀리 물러서 있었고 남편은 달봉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달봉이는 피하며 계속 흙을 퍼날랐습니다. 달봉아, 그만. 제발. 남편이 간신히 달봉이의 목덜미를 잡았고 달봉이는 그제야 멈췄습니다.
저는 마당에 쏟아진 양념을 바라보며 허탈하게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가족이 함께 준비한 김장이 한순간에 개 한 마리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이게를 어떻게 해야 하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마당에 주저앉아 쏟아진 양념을 바라보는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빨간 양념과 갈색 흙이 뒤섞인 그 모습은 마치 제 마음속 절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호가 다가와 제 팔을 잡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던 몇 시간, 손가락이 시릴 정도로 찬물에 배추를 씻던 그 순간들이 모두 헛수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당 바닥을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달봉이는 남편의 손에 붙잡힌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목에는 목줄이 쓸려 생긴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 녀석? 이게 무슨 짓이야? 안 되겠다. 창고에 가둬야겠어. 남편이 달봉이를 끌고 창고 쪽으로 가려 했지만 달봉이는 뒷발로 버티며 양념 쪽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소정이가 민서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요? 준호가 마당 바닥에 쏟아진 양념을 쓸어 모으려 했지만 이미 흙과 완전히 섞여버려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거 다 버려야겠네요. 준호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고 그 말에 제 가슴이 더욱 무너져 내렸습니다. 몇십 년을 김장을 해왔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네. 제가 힘없이 말하자 남편이 달봉이를 창고에 가둔 뒤 돌아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김치는 다시 만들 수 있어. 재료도 아직 남아있고. 남편이 위로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만든다고 해도 몇 시간이 또 걸리는데 오늘 안에 끝낼 수가 없어.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서가 엄마 뒤에 숨어서 조용히 울고 있었고 소정이는 민서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아, 민서야. 하고 달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무겁고 쓸쓸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한 가족의 웃음소리는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모두가 지쳐서 말도 없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일단 이거 치우고 다시 생각해 봅시다. 준호가 비닐봉지를 들고 와서 쏟아진 김치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허리가 꺾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달봉이 목줄을 더 단단히 매지 않았을까? 제가 자책하며 중얼거리자 남편이 당신 잘못 아니야 하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달봉이의 신호를 무시했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들의 걱정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을. 그 순간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 저는 고개를 들어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민서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작은 손으로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내가 왜 미안해? 내 잘못 아니야. 제가 민서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습니다. 민서가 계속 우는 모습에 소정이가 다가가 민서를 안아 올렸습니다. 민서야, 왜 우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소정이가 부드럽게 물었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으악 나 때문에 으악 민서의 말은 울음에 섞여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서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민서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민서야, 할머니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야? 제가 민서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서는 한참을 울다가 작은 목소리로 떨리며 말했습니다. 나 꽃 넣었어. 뭐?
저는 민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되물었습니다. 예쁜 꽃 할머니 김치에 넣으면 예쁠 것 같아서 민서가 울먹이며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꽃을? 어디에? 소정이가 급하게 물었고 민서는 작은 손가락으로 쏟아진 양념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양념에 할머니가 바쁘시길래 나 혼자 넣었어. 민서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쏟아진 양념 더미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흙과 섞인 양념 사이로 뭔가 노란색과 흰색이 보였습니다. 저게 꽃잎? 준호가 쪼그려 앉아 양념을 헤치자 그 안에서 작은 꽃잎 몇 개가 나왔습니다. 소정이가 그 꽃잎을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설마 소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무슨 꽃인데?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소정이는 손을 떨며 어머님, 이거 독초예요. 들국화처럼 생겼지만 이건 독이 있는 꽃이에요. 책에서 본 적 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남편이 황급히 다가와 꽃잎을 확인했습니다. 이거 우리 동네 이장님이 조심하라고 했던 그 꽃 아니야?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독초를 민서가 양념해? 제가 중얼거리자 소정이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 꽃은 색이 예뻐서 아이들이 자주 만지는데 독성이 강해서 먹으면 복통이랑 구토를 일으켜요. 심하면. 소정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 그 양념으로 김치를 만들어서 먹었다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큰일 날 뻔했네요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달봉이가 그렇게 미친 듯이 짖던 이유, 목줄을 끊고 돌진해서 양념을 엎어버린 이유, 달봉이가 알았던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들은 냄새로 독을 감지할 수 있다고 했어. 달봉이가 우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야. 남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는 창고 쪽을 바라봤습니다. 달봉이가 갇혀있는 그곳에서 여전히 낮게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제 무릎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화를 냈던 달봉이가, 제가 시끄럽다고 소리쳤던 그 녀석이 사실은 우리 가족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소정이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 독초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맞아요. 여기 봐요. 소정이가 핸드폰 화면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민서가 꺾어온 것과 똑같이 생긴 노란 꽃이 있었고 그 밑에는 빨간 글씨로 독성주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꽃은 애기 똥풀이라고 해요. 예쁘게 생겨서 아이들이 자주 만지는데 줄기를 꺾으면 노란 즙이 나오고 그게 독성이 있대요. 소정이가 설명을 이어가는 동안 저는 그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복통이랑 구토가 나타나고 양이 많으면 호흡곤란까지 올 수 있대요. 특히 노약자나 어린아이한테는 더 위험하고요. 소정이의 설명에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걸 먹었더라면. 남편이 중얼거리며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소정이는 민서를 꼭 안으며 괜찮아, 민서야. 내가 몰랐던 거니까 하고 달랬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저는 어떻게든 창고 문 앞까지 갔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달봉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달봉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자 달봉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걱정과 안도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달봉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 알고 있었구나. 우리가 위험하다는 걸. 제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달봉이는 조용히 저에게 다가와 제 손을 핥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저는 달봉이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달봉이의 목을 만지던 제 손에 무언가 축축한 게 느껴졌습니다. 손을 들어보니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피? 제가 놀라 달봉이의 목을 자세히 보니 목줄이 쓸린 자리가 크게 벗겨져 있었고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달봉아, 너 이렇게까지. 제 목소리는 울음에 섞여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남편이 창고로 들어왔고 달봉이의 상처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목줄을 끊을 때 이렇게 다쳤구나. 남편이 달봉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에 가야겠어요. 상처가 심해요. 준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달봉이를 꼭 안으며 쟤는 우리를 지킨 거야. 자기 몸이 다치는 것도 모르고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소정이가 민서를 데리고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민서야, 할머니랑 달봉이한테 뭐라고 해야 할까? 소정이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민서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달봉이에게 다가가 작은 손으로 달봉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달봉아, 미안해. 내가 나쁜 꽃 넣어서 아프지?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달봉이는 민서의 얼굴을 하자주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그리고 달봉이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지켰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먹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달봉이를 더욱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달봉이는 말은 못하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지켜냈습니다. 급히 달봉이를 차에 태우고 동네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도 달봉이를 봐주시던 최 원장님은 달봉이의 목 상처를 보자마자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거 목줄이 쓸린 상처네요. 얼마나 심하게 당겼으면. 최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상처를 살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을 구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최 원장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민서가 독초를 양념에 넣은 것, 달봉이가 계속 찢고 목줄을 끄는 것, 그리고 양념을 엎어버린 것까지. 최 원장님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진돗개는 특히 가족을 지키려는 본능이 강한 품종입니다. 후각도 사람의 수천 배나 예민해서 독성 물질의 냄새를 금방 감지할 수 있죠. 최 원장님의 설명에 저희 가족은 모두 달봉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양념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을 겁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개들은 그 미세한 화학 성분의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최 원장님이 달봉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알리려고 했던 거예요. 짚고 땅을 파고 목줄을 끊고 자기가 다칠 것도 모르고요. 남편이 그럼 달봉이는 독초가 들어간 걸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위험한 냄새를 감지한 거죠. 개들은 본능적으로 독성 물질이나 상한 음식의 냄새를 피하거든요. 그걸 가족이 먹으려 한다는 걸 알았으니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을 겁니다. 최 원장님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달봉이가 그렇게 짖을 때마다
무시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용감한 아이예요. 보통은 사람한테 혼날까봐 이렇게까지 못하는데 가족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목줄까지 끄는 거니까요. 최 원장님이 달봉이의 상처에 소독약을 바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파도 참아야 해, 달봉아. 최 원장님이 부드럽게 말하자 달봉이는 꿈쩍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상처가 깊긴 하지만 다행히 근육이나 기관에는 문제가 없어요. 일주일 정도 약 바르고 관리하면 나을 겁니다. 최 원장님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 목이 많이 아팠을 텐데도 끝까지 양념을 엎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최 원장님이 상처에 붕대를 감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아이한테 화를 냈어요. 시끄럽다고 말썽만 부린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은 개의 행동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아이의 마음을 알게 되셨잖아요. 최 원장님이 저를 위로하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기 똥풀은 정말 위험한 식물이에요. 특히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들한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어요. 만약 그걸 먹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최 원장님의 말에 소정이가 민서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민서가 예쁘다고 꺾어온 건데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거였다니 소정이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몰라요. 예쁜 걸 보면 당연히 가지고 싶고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을 테니까요. 최 원장님이 민서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달봉이는 목에 하얀 붕대를 감은 채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다 끝났어, 달봉아. 이제 집에 가자. 제가 달봉이를 쓰다듬자 달봉이는 꼬리를 흔들며 제 손을 하찼습니다. 진돗개는 정말 충성스러운 품종이에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죠. 앞으로 이 아이 행동이 이상하면 한 번쯤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최 원장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희는 달봉이를 데리고 병원을 나섰고 차 안에서 저는 달봉이를 꼭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쟤는 우리를 지킨 거구나, 정말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겁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달봉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하얀 붕대를 감은 목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달봉아, 많이 아팠지? 제가 속삭이자 달봉이는 저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너를 왜 그리 몰아붙였을까? 제 목소리는 떨렸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달봉이가 했던 모든 행동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짖을 때, 땅을 파헤칠 때, 목줄을 당기며 괴로워하던 그 모습. 저는 그 모든 순간에 달봉이에게 화를 냈고 짜증을 냈고 무시했습니다. 내가 그때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봤더라면 제가 중얼거리자 운전하던 남편이 백미러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누가 걔가 독을 감지할 줄 알았겠어. 남편이 위로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도 말했잖아. 걔도 사람 지키려는 법이 있다고. 소정이도 말했고. 근데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어. 제 목소리는 울음으로 변했고 저는 달봉이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소정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미안해요. 제가 민서를 더 잘 봤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민서가 뭘 알았겠어. 할머니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한 거지. 제가 소정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서는 아빠 무릎에 안겨 잠들어 있었고 작은 손에는 아직도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서가 얼마나 놀랐을까. 자기가 넣은 꽃 때문에 큰일 날 뻔했다는 걸 알았으니 소정이가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서도 우리 모두 몰랐던 거야. 근데 달봉이만 알고 있었어. 제가 달봉이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달봉이는 제 손을 하드며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목줄을 끊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도 멈추지 않고 우리한테 오려고 했던 거잖아. 남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는 달봉이의 붕대를 만지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양념을 엎어버릴 때도 나는 화만 냈어. 몇 시간을 고생했는데 라고만 생각했지. 근데 쟤는 우리 목숨을 구하려고 그랬던 거야.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달봉이는 저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만약 달봉이가 없었다면 우리가 그 양념으로 김치를 만들어서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차 안에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어. 특히 민서 같은 어린아이가 먹었으면 소정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민서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저는 달봉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우리를 살린 거야, 달봉아.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저는 달봉이를 꼭 안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남편이 차를 세우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괜찮아. 달봉이 덕분에 우리 모두 무사하잖아.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는 쟤한테 너무 미안해. 너무 제가 울먹이며 말하자 달봉이는 제 얼굴에 코를 비볐습니다. 마치 괜찮아요. 할머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쟤는 원망도 안 해. 우리가 그렇게 화를 냈는데도 창고에 가뒀는데도 그저 우리가 괜찮은지만 걱정하고 있어. 제 말에 준호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걔가 아니라 은인이에요, 엄마. 달봉이는 우리 가족의 은인이에요. 준호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달봉이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 아이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가족인지 잊지 않겠다고. 살아줘서 고마워, 달봉아. 그리고 우리를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제가 달봉이에게 속삭이자 달봉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제 손을 하찼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달봉이를 위해 마당 한쪽에 따뜻한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남편은 창고에서 두꺼운 담요를 꺼내왔고 준호는 달봉이가 좋아하는 방석을 가져왔습니다. 여기가 제일 따뜻해. 달봉아, 여기서 쉬렴. 남편이 담요를 깔며 달봉이를 눕혔습니다. 달봉이는 고개를 들어 우리를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물 좀 줄게. 소정이가 깨끗한 물그릇을 가져와 달봉이 앞에 놓았습니다. 달봉이는 목이 아픈지 물을 마시는 것도 조심스러웠지만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민서가 잠에서 깨어 달봉이를 보더니 조용히 다가와 달봉이 옆에 앉았습니다. 달봉아 아파? 민서가 작은 손으로 달봉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달봉이는 민서의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고 민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아픈 거지? 할머니한테 예쁜 꽃 주고 싶었는데 나쁜 꽃이었어.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고 소정이가 다가와 민서를 안았습니다. 민서야, 내 잘못 아니야. 넌 몰랐잖아. 그리고 달봉이도 민서 미워하지 않아. 그렇지, 달봉아? 소정이가 달봉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달봉이는 민서에게 다가가 민서의 뺨을 하차주었고 민서는 달봉이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달봉아 사랑해, 고마워. 민서의 작은 목소리에 저희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호가 달봉이 앞에 쪼그려 앉아 말했습니다.
달봉아, 미안해. 아빠가 너 목줄 풀어줬어야 했는데. 내가 그렇게 알리려고 했는데 못 알아들어서 정말 미안해. 준호의 목소리도 떨렸고 그는 달봉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도 달봉이 옆에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달봉이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말했었지. 걔도 사람 지키려는 법이 있다고. 근데 나도 내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했어. 미안하다, 달봉아. 남편의 손이 떨렸고 그는 달봉이를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정이가 주방에서 달봉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가져왔습니다. 달봉아,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조금이라도 먹어봐. 소정이가 간식을 달봉이 앞에 놓았습니다. 달봉이는 간식을 한 입 물었다가 목이 아픈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파서 못 먹는구나. 우리 달봉이. 소정이가 안타까워하며 달봉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달봉이 옆에 앉아 붕대를 감은 목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달봉아, 내가 약 바를 때 아파도 참아야 해. 알았지? 제가 수의사에게 받은 연고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달봉이는 쟤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붕대를 풀고 상처에 연고를 발랐습니다. 달봉이는 아픈 기색이 역력했지만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착하다. 우리 달봉이 정말 착해. 제가 눈물을 닦으며 말하자 달봉이는 제 손을 하찼습니다. 붕대를 다시 감고 나서 저는 달봉이를 꼭 안았습니다. 너 없었으면 우리 가족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무서워. 정말 고마워, 달봉아. 정말로. 제 목소리는 울음에 섞였고 달봉이는 제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달봉이 주위에 둘러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달봉이를 바라봤습니다. 마당에는 저녁 햇살이 비추고 있었고 쌀쌀했던 바람도 어느새 잠잠해졌습니다. 앞으로는 달봉이 말을 잘 들어야겠어. 이 녀석이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확인해 봐야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저도 앞으로는 달봉이를 더 잘 볼게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도 달봉이 아프게 하는 거 안 할 거야. 그렇지, 민서야? 소정이가 민서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응, 달봉이 아프면 민서가 더 슬퍼.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달봉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라고. 그리고 앞으로 평생 이 아이를 잘 보살피겠다고. 우리 달봉이 빨리 나아야 해. 알았지? 제가 달봉이에게 속삭이자 달봉이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의 눈에는 모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감사와 사랑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오늘 말없는 가족 한 명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달봉이의 목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고 이제는 물도 잘 마시고 밥도 잘 먹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달봉이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고 남편은 달봉이를 위해 부드러운 음식을 따로 준비해 주었습니다. 달봉아, 오늘 약 바르는 날이야. 이리 와봐. 제가 부르자 달봉이는 꼬리를 흔들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약 바르는 걸 싫어했던 달봉이였지만 이제는 순순히 가만히 앉아서 약을 바르게 해주었습니다. 착하네, 우리 달봉이. 많이 나아졌어. 제가 상처를 확인하며 말하자 달봉이는 제 손을 하찼습니다. 준호와 소정이 그리고 민서도 주말마다 내려와
달봉이를 돌봐주었습니다. 달봉아, 할머니가 또 약 발라줬어? 아프지? 민서가 달봉이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달봉이는 민서의 얼굴을 하차주며 꼬리를 흔들었고 민서는 웃으며 달봉이를 안았습니다. 민서야, 달봉이한테 간식 줄까? 소정이가 물었고 민서는 응 하고 대답하며 달봉이 간식을 가지러 뛰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서는 그날 이후로 달봉이를 더욱 아끼게 되었고 달봉이도 민서를 예전보다 더 잘 따랐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달봉이 산책시킬까요? 준호가 물었고 저는 그래, 달봉이도 답답할 텐데 나가면 좋겠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달봉이를 그저 마당을 지키는 개로만 생각했던 가족들이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달봉이를 진짜 가족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달봉이를 위해 새로운 목줄을 사왔습니다. 부드러운 재질로 된 목에 상처가 나지 않는 목줄이었습니다. 이제 이 목줄로 하자, 달봉아. 아프지 않게. 남편이 새 목줄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달봉이는 새 목줄을 한참 냄새 맡더니 꼬리를 흔들며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희는 마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해요. 소정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만약 달봉이가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 준호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달봉이는 우리 가족의 은인이야. 진짜 식구지. 남편이 달봉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달봉이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내가 제 말을 들었더라면 더 일찍 알아챘을 텐데 앞으로는 절대 쟤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제 말에 가족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봉이가 짖으면 무조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꼭 확인해 봐야겠어요. 소정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서도 조심해야 해. 예쁘다고 아무 꽃이나 꺾으면 안 돼. 알았지? 준호가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응, 이제 꽃 안 꺾어. 무서워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달봉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달봉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무사했어. 정말 고마워. 달봉이는 쟤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고 그 눈빛에는 이제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달봉이는 특별 대우 받아야 해. 제일 좋은 밥, 제일 좋은 간식 주고.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매일 산책도 시켜주고. 소정이가 거들었습니다. 민서도 달봉이랑 매일 놀아줄 거야. 민서가 손을 번쩍 들며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웃었고 달봉이도 꼬리를 신나게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달봉이가 자는 곳에 담요를 한 장 더 덮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잘 자, 달봉아. 우리 가족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사랑해. 달봉이는 저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눈을 깜빡였고 저는 달봉이의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고 일어났습니다. 달봉이는 이제 우리 집의 그저 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자 말없이 우리를 지켜주는 소중한 식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평생 그 사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달봉이의 목 상처는 완전히 아물었고 이제는 예전처럼 활발하게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마당에는 첫눈이 살짝 내렸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봉이는 마당 한가운데서 눈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달봉아, 이리 와. 제가 부르자 달봉이는 눈 위를 폴짝폴짝 뛰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달봉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추운데 밖에서 뭐하니? 여기 올라와. 제가 마루를 톡톡 두드리자 달봉이는 마루에 올라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달봉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그날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김장날 달봉이가 필사적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냈던 그 순간들. 그때 내 말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속삭이자 달봉이는 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이제 다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큰일 날 뻔했어. 정말 고마워, 달봉아. 제가 달봉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달봉이는 제 품에 안겨 따뜻한 숨을 내쉬었고 저는 달봉이의 체온에서 위안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안방에서 나와 우리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둘이 사이 좋네. 요즘 달봉이가 당신만 쫓아다니더라.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쟤한테 미안한 게 많아서 그래. 그치, 달봉아? 제가 달봉이를 바라보며 말하자 달봉이는 제 손을 하찼습니다. 마당에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고 하얀 눈이 마당을 덮으며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올해는 김장 못했지만 내년에는 꼭 해야겠어. 이번엔 제대로. 제가 중얼거리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내년엔 달봉이 말도 잘 듣자고. 남편이 달봉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달봉이의 목을 보았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아물었지만 그날의 흔적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자국이 남아있는 한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내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속삭이자 달봉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당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고 눈은 계속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봉이를 안고 마당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말을 못하는 동물이지만 달봉이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 가족을 깊이 사랑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랑은 목숨을 걸 만큼 큰 것이라고. 앞으로도 우리 잘 부탁해, 달봉아. 우리 가족 지켜줘. 제가 달봉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달봉이는 꼬리를 한번 흔들며 대답했고 저는 달봉이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저녁 해가 기울고 마당에는 오렌지빛 노을이 비쳤습니다. 저와 달봉이는 그렇게 마루에 나란히 앉아 눈 내리는 마당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오늘을 잊지 않겠습니다. 달봉이가 우리를 구했던 그날을, 그리고 이 작은 생명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지를. 마당에서는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고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달봉이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달봉아. 우리 곁에 있어줘서. 제가 마지막으로 속삭이자 달봉이는 제 손을 핥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온한 시간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살짝 공유해 주세요. 그분의 마음에도 온기가 닿을 거예요.